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뉴스 보다가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 평균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이 4천만 원이다. 30대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이다. 이런 숫자들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만큼은 못 벌지? 다들 저 정도는 되는 건가? 나만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도 보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숫자들이 다 구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구라는 아닌데 진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건요,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세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뇌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이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최악의 경우에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이거를 낱낱이 다 파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숫자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이라고 나오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신입 평균 초봉이 4,099만 원이래요. 올해 기준요. 이걸 보면은 취업하면 4천은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 숫자를 뜯어보면 1등이 IBK 기업은행이에요. 5,777만 원. 상위 10개 기관 중에 총 7개가 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치를 그냥 확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희망 초봉이 4,358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희망 초봉은요, 3,09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입인데. 근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평균 초봉이 4천만 원인 시대다. 이 한 줄만 보면은, 그러니까 신입이 4천만 원을 그냥 받고서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지만 이제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다수의, 그러니까 청년들은 3천만 원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세후로 따지면 월 200만 원대 중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 온전히 뭔가 내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교통비 내고 밥 먹고 통신비를 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연봉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도 똑같죠.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중위소득이 32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딱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을 의미를 해요. 323만 원이라면요, 그러니까 절반은 이보다 적게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0대의 절반이 월 323만 원도 안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뉴스가 잘못된 게 30대 평균 연봉이 4,500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로 치면 375만 원이에요. 중위값 323만 원이랑 52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존나 졸부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평균치를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랑 성과급 수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 평균 연봉을 너무 확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대다수는 평균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균 아래라는 그 위치를 보고 뭐라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잔인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인데, 소득 상위 20% 청년 가구의 하위 40%의 청년 가구의 자산 규모 격차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는 3.7배였어요. 근데 5년 뒤에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 4.7배로 벌어져요. 같은 2030인데 한쪽은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한쪽은 그냥 제자리거나 아니면 그냥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말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거예요. 흔히 말해서 청년들이 다가 보유율이 14.7%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총 15명만 자기 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85명은 월세든 전세든 그냥 남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랑 똑같죠? 근데 뉴스에는 2030 영끌 성공기를 보여줘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9살에 내 집 마련한 비결 이런 거를 찍고 있고, 그 15명 중에서도 정말 특수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마치 그냥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열등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걸 찍고 싶었는데 너무 구라 같아가지고 찍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무섭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 가짜 평균이 사람한테 어떤 작용을 하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SNS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한번 열어보면 남들은 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새 차 뽑고, 뭐 남편이 막 명품백 선물해주고 막 그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와, 이게 보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구나.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평균이 아니에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는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살다가 가장 잘된 모습을 올리는 게 그런 SNS, 인스타그램의 피드 하나 게시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매일 보다 보면 이게 평균값이고 이게 보통이고 그냥 이게 평범한 거구나 라고 세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보통도 안 돼, 뭐 나는 실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교 불행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SNS에서 만드는 가짜 기준 때문에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괴감이 쌓이면 사람이 좀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다가 진짜 뒤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리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요즘 좀 보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영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잔뜩 져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요. 근데 이자를 아예 못 갚아서 허덕여요. 어떤 사람은 코인을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인생 역전이다. 근데 한 방은 안 터지고 그냥 진짜 전 재산이 날아가요. 어떤 사람은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면은 100% 오른다. 돈 넣었는데 돈도 사라지고 그 방도 사라지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바보냐? 아니에요. 간절한 거예요. 평균에 못 미치는 자기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무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조급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손 놓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가 2030의 쉬었음 인구가 71만 7천 명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취업자도 자세히 규정하면 취업자도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3년에는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에는 딱 31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만 명이라고 했죠? 71만 명. 그러니까 20년 동안 2030의 인구는 20%가 줄었는데 쉬는 사람은 오히려 2.5배가 는 셈이에요. 근데 이게 뭐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못 미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일단 덜 괴로우니까. 이게 SNS나 뉴스가 만드는 가짜 평균이 사람들한테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드는 사람은 무리해서 망하게 만들고 포기하는 사람은 더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만들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지방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청년 고용률이 48%예요. 근데 광주는 37%. 그냥 11%가 차이가 나요. 전북은 38%, 경남은 40%. 전라북도에서 취업하는 27살 청년이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희망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높은데 그 지역에서는 그 정도 일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짜리 월 250만 원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
그것조차 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봉 뭐 대졸 신입 평균이 뭐 4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부터는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어떤 여성분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0대였고 애를 혼자 키웠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암투병까지 했어요. 경력이 끊겼더라고요. 매달 월세가 85만 원을 내야 하고 아들 학원비는 15만 원도 제때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SNS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이제 좀 부업이라든지 뭐 블로그, 유튜브 쇼츠 부업 뭐 이런 거 해서 뭐 딸깍하면은 월 1,000만 원 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돼?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매달 월세가 밀리고 애 학원비를 못 내고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한 줄기 빛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그 광고를 눌렀어요. 처음에는 영상을 좀 제작을 했으면 영상을 보면 소액을 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몇천 원, 몇만 원. 그래서 그분이 이거 진짜 되네? 하면서 신뢰가 좀 쌓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팀 미션이 있다라고 유인을 해요. 그러면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돈을 벌었다고 인증을 해요. 구라를 까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들이 사기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당연하게도 그 피해자 여성분은 그걸 모를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같이 입금하면 더 큰 수익을 나눠준다. 그 여성분은 이 말을 믿고 4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보냈어요. 돈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성분은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로 된 집까지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부모 가정에서 지원금으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금도 2개월 뒤면은 끊겨요.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좀 슬펐는데 진짜 바보 같다라고 욕을 하겠지만 너무 간절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케이스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팀 미션 사기만 4,400건이고 피해액이 1,300억을 넘었어요. 피해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2030 청년이거든요. 우리 이제 뭐 보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도 통계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중에서 20대 이하가 23.9%예요. 60대가 25.6%인데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 원래 누구를 노렸어요?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30도 같이 당하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간절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늘었으니까.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부업이라는 거는 청년들이 진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쉽게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빈곤의 위기에 더 노출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을 간단하게 뜯어보면 그냥 가짜 평균이 이 사람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자괴감이 간절함이 되고 간절함이 판단력을 아예 흐리게 만들고 그 흐린 판단력을 사기꾼들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파이프라인이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해서 사기 피해로 끝내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에 지금 수십만 명의 2030이 안타깝게도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뉴스가 보여주는 평균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가 끌어올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나를 대입해서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SNS가 보여주는 삶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에 내 일상에 비교하면 그냥 진짜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조급함이 올라올 때가 진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시면 좋겠어요. 그 조급함을 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뭔가 좀 불안해서 클릭을 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대 받으면서 월세 내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빠듯하지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평균이에요. 그게 진짜 2030의 진짜 모습.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가 보여주는 월 4천만 원이 평균이 아니고 여러분의 323만 원이 진짜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가짜 숫자를 보면서 자기를 진짜 너무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의 속도에 휘둘려서 무리한 선택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빚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이 이런 가짜 평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조급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영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장이었습니다.